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이 제법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신용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다면서 아파트를 결혼한 남동생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아파트가 직장과 멀어서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회의 끝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1억 원을 주었고 나머지 돈은 남동생의 전세금에 보탰습니다. 그렇게 1억 원이 생긴 저는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그걸로 살림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코인 불장 덕분에 잠깐 수익을 얻었지만 결국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싶어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코인에 더 투자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저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따지는 과정에서 1억 원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1억 원을 받은 것도 숨기고 빚낸 것도 숨긴 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나 이제 코인 투자가 잘못돼서 결국 파탄에 이른 가정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박경래 변호사도 좀 만나봤죠? 네, 그 비트코인 광풍이 불면서 이제 그 재산 분할에서도 코인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린 경우도 있었는데 또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봐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올 필요가 없어서 안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상담했던 경우는 수익이 났던 경우는 극히 작고 대부분 거액의 채무를 지고 이혼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의 부모님이 사연자분 아파트로 사연자분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고요. 나중에 그 아파트를 파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한테 1억 정도의 돈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 숨겼어요. 이거 숨긴 거 이혼 사유 될까요? 원칙적으로 결혼 전 일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 이제 미리 알려주었어야 할 조리 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라면 이혼 사유, 이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서 살고 있다는 그 사정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몰래 그 돈 받은 돈을 쓰고 또 코인 투자하고 실패해서 3천만 원을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투자하고 빚을 졌다.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만으로 3천만 원 투자하고 빚을 졌다.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재산 상태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연자님이 맞벌이 부부시고 두 분 앞으로 재산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3천만 원의 빚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두 분 생계에 당장 문제가 생기실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재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따져야 되겠죠. 이제 뭐 2억 정도의 전세금에 사는데 1억을 뭐 투자해서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사연자님께서 배우자에게 이제 솔직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이 잘못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마시기 바라요. 이 일을 계기로 부부 관계가 악화돼서 혼인관계 파탄까지 장기간 이어진다면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과 남편이 이제 서로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가능할까요?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신 게 사실 자녀에게는 민법상으로 명의신탁을 유효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아파트를 매도한 상황이고 부모님이 동생에게 전세금으로 보태주고 사연자님께도 1억을 증여하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사연자님의 재산이 아니었다는 거는 소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부모님이 사연자님께 증여하신 1억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분이 맞벌이를 하면서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사연자님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역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가 혼인 전 상속받은 아파트인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좀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상속받은 아파트도 재산 분할이 되고, 내가 이제 친정 부모님이 받은 1억도 이제 재산 분할이 돼서 양쪽 다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은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코인에 투자를 했고 또 그 수익으로 살림을 꾸리는데 보태셨다라고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럼 그 대출금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게 완전히 개인적인 채무라고 보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만 이제 1억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생활비에도 보태고 일부 수익을 봤을 때는 또 2억씩 생활비에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부부 공동 재산에 사실상 혼용이 된 상태라고 보면 이거를 사연자님의 개인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연자분한테 불리한 이제 기여도로 산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랑 상의하지 않고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사연자분의 기여도가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결혼 전에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아파트를 판 돈을 받은 사실을 배우자한테 속인 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다만 이제 또 배우자 몰래 3천만 원의 빚을 진 거 자체는 그거 자체로 이혼 사유는 되진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면은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사연자분이 결혼 후에 부모님한테 받은 1억 그리고 남편이 이제 상속받은 아파트 모두 다 이제 재산분할 대상은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